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치과보증과 박정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래스 아이노머 레스토레이션 파트 3 글래스 아이노머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치아 쉐이드 셀렉션을 한 이후에 치아를 청소하고 격리, 우식 제거, 깊은 와동인 경우에는 이장제를 도포하고 치면에 덴팅 컨디션을 적용한 이후에 세척하고 글래스 아이노머를 핸드 믹싱하거나 기계를 이용해서 트리츄레이션 한 이후에 와동 내에 주입하게 됩니다. 주입 후 수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니쉬를 도포하고 광중압 혹은 초기 자가중압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후 피니싱과 팔리싱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탈수 방지를 위해 한 번 더 바니쉬를 도포하고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래스 아이노머로 수복이 필요한 케이스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유용한 경우가 우식 활성도가 높은 치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스트레스 베어링 에어리어가 아닌 와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치아 표면을 깨끗이 하고 도말층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글래스 아이노머를 사용할 때는 약산의 덴팅 컨디셔너를 사용하여서 도말층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RMGI를 사용하는 경우는 덴팅 컨디셔닝 대신에 레진 접착에 사용하는 접착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 믹싱을 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믹싱 하는 재료는 이렇게 파우더와 리퀴드가 구분되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지시하는 파우더와 리퀴드를 레이쇼를 맞추어서 패드에 적용하고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골고루 호모지니어스하게 재료가 섞이도록 믹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믹싱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시간이 적어도 1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믹싱하는 위생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렇게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믹싱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워킹 타임이나 또 양 조절에 실패하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프리캡슐레이션 된 재료를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트리츄레이션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캡슐레이션 된 재료를 사용하면 실제로 믹싱하는 시간이 10초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프리캡슐레이션 재료를 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전용 기계에 넣어서 10초를 세팅하고 기계가 트리츄레이션을 통해서 믹싱하게 됩니다. 트리츄레이션이 10초 이후에 완성되면 재료를 저런 캐리어, 전용 캐리어를 담고 재료가 경화되기 전에 와동 내에 주입하게 됩니다. 워킹 타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우더 리퀴드 레이쇼가 일정하기에 재료의 퀄리티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프리캡슐레이션 된 재료를 선호하고 추천합니다. 글래스 아이노머 수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복 직후 수분 조절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분 흡수나 탈수를 방지하도록 바니쉬로 수복된 글래스 아이노머 표면을 보호해야 됩니다. 피니싱 과정은 전통적인 글래스 아이노머가 충분히 경화된 이후에 하셔야 되고 경화 초기에는 표면이 약하므로 최소한의 트라우마를 줘야 됩니다. RMGI의 경우는 광중압으로 초기 경화를 빨리 이룰 수 있고 표면 강도가 더 우수하기에 전통적인 GI보다는 더 빨리 피니싱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분 오염과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니쉬나 접착제로 수복 과정 중 글래스 아이노머의 표면을 보호해야 됩니다.
글래사이노머 수복한 이후에 수루 민감성을 호소하는 경우가 현재는 크게 보고되고 있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래사이노머 시판 초창기에 몇몇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의 제품들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재료와의 비교 시에도 별 차이가 없었고 RMG와의 비교 시에도 별 차이가 없는 치수 반응을 보입니다. 글래사이노머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GC사의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라는 이름으로 글래사이노머의 여러 제품들이 개발되고 시판되었습니다. 수복제용, 베이스용, 시멘트용 등 여러 용도로 개발되었고 출시되었습니다. 각각의 제품마다 용도가 조금씩 다르게 소개되었고 한 회사의 글래사이노머 재료가 용도별로 종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하는 회사는 아마도 GC사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글래사이노머에 대해서는 GC사의 후지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매우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복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GI 수복 재료로서는 후지 9을 있습니다. 후지 9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후지 9은 WH와 함께 ART 수복제로 개발되었습니다. 후지 9의 이 9자란 9이라는 것은 1에서 9까지 숫자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GC사가 야심차게 글래사이노머의 최종 마지막 형태를 목표로 한 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후지 9 GP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GP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eneral Purpose 또는 General Product라는 의미도 있고 제리아트릭, 페디아트릭과 같이 고령자와 소아치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캡슐형으로 많이 사용되고 유치나 영구치의 non-stress bearing area에 주용 사용되고 코아시에도 사용됩니다. 금기증은 치수 복조제나 이 재료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워킹 타임은 한 2분 정도가 되고 초기 피니싱 타임은 6분 정도 경과 이후입니다.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6가지 색상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버전으로 후지 9 GP Fast가 나와서 경화 시간을 조금 더 줄였고 그 다음으로 후지 9 GP Extra가 그 다음 버전으로 시판되었는데 후지 9 GP Extra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지 9 GP Extra는 기존의 것들의 패스트, 즉 이전 제품인 후지 9 GP 패스트에 비해서 투명도와 불소 방출 그리고 세팅 시간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익스트라 트랜스루센시, 익스트라 패스트, 익스트라 플로라이드입니다. 불소 방출이 기존의 것보다 2배나 더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트랜스루센시의 향상으로 신미성이 조금 더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경화 시간이 빨라서 더 빠른 시간 안에 피니싱이 가능해진 장점이 있습니다. 경화 시간은 빨라졌지만 그 워킹 타임, 작업 시간은 동일해서 술자가 와동내 주입하고 작업하는 시간은 이전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제품으로 임상 적용한 증례들을 살펴보면 영구치에서 매우 국소적인 우식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역시 교합압이 닿지 않는 매우 작은 필름 피셔 부위에 수복한 경우입니다. 우식 범위가 큰 경우에 레진으로 수복하는데 레진 아래 베이스용으로 후지 9을 사용한 경우이고 마지널 리치가 건전한 터널 프랩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수복 후 14개월 후 팔로우한 사진입니다. 치경부 우식 병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우식성 치경부 병소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경부 병소에 수복한 경우입니다. 소아치과인 유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베이스용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수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2급의 큰 와동에서 샌드위치 테크닉으로도 잘 사용됩니다. 프로비저널 수복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장관 수복 전에 코어 재료로도 사용되며 고령의 노인 환자의 우식 활성도가 높은 경우에 항우식성 재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지 9 GP 엑스트라의 수복에 있어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회사가 제시한 방법은 첫 번째, 와동 삭제한 이후에 10초간 댄딩 컨디셔너로 와동의 도말층을 제거하고 캡슐형 후지 9 GP 엑스트라를 트리추레이션 해서 혼합을 하고 와동 내 주입한 이후에 아나토미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G코트 플러스를 도포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G코트 플러스라는 것은 표면 강화용 코팅 재료로서 글래스 아이너머 표면에 도포됨으로써 글래스 아이너머 표면에 존재하는 틈새들을 채우고 향후 교합력이나 응력에 의한 마모나 크랙을 방지해서 제품의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상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ART 테크닉을 통해서 즉 체어가 없는 제3세계나 또는 체어가 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 ART 테크닉을 이용해서 글래스 아이너머를 효과적으로 수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술전에 보시면 소구치의 근심측 루트에 캐리어스가 존재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소구치의 교합면에 캐리어스가 존재합니다. 하이스피드가 없는 환경에서 스푼 익스카베이터나 익스카베이터를 통해서 우식을 제거하게 됩니다. 캐리어스를 소프트한 덴틴들을 다 제거를 하고 술전과 수루 사진입니다. 술전과 수루 사진입니다. 저렇게 형성된 와동에 컨디셔너를 도포하게 됩니다. 컨디셔너를 10초 동안 와동에 도포를 하여서 스미어 레이어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시와 드라이를 해서 와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재료로 프리캡슐레이션 된 재료를 펀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트리추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10초 동안 트리추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트리추레이션 된 GI를 전용 캐리어에 넣고 캐비티에 가져갑니다. 형성된 와동에 글래스 아이너머를 주입하게 됩니다. 주입한 이후에 형태와 그리고 충분히 와동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스트루먼트를 통해서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익세스 재료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코트 플러스를 도포하고 광중압하고 마치게 됩니다. 네. 글래스 아이노머는 1972년부터 공식적으로 치과 수박학의 일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글래스 아이노머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며 그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 여러 임상과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